내가 치워놓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계속 있으면서 어지르는 거죠. 그 어지른다는 표현도 나의 기준인 거겠죠. 배우자는 그냥 원래 자기가 하던 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막 이거를 아내가 싫으라고 막 어질러야지 이러고 어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나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어지르지 마, 집 좀 치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듣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잔소리 듣게 된 거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방어와 저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뭘 어지럽냐면서 네가 치우고 싶으면 네가 치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나오면 이제 부부싸움에 장대한 서막이 시작되는 거죠. 아내와 싸우기 싫어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마지못해 들어주는 경우가 계속 쌓이다 보면 나를 비난하는 아내와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겠죠. 어차피 대화를 해봤자 결국엔 내가 비난받을 거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는 체리진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에게 크고 작은 불만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불만들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수용을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 배우자는 그 얘기를 하려고조차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말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말도 안 했는데 왜 얘기도 못하게 저렇게 싫어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나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배우자는 왜 그런 걸까요?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인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서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었는데요. 도덕주의적 판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덕주의적 판단이란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나쁘거나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너무 더러워. 우리 애는 너무 게을러요. 부장은 너무 정이 없어. 등 비난, 모욕, 비하, 분석, 꼬리표 붙이기 등이 모두 판단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뭔가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예를 들면 내가 남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아내한테 애정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아내가 원한다고 느끼면 아내를 의존적이고 애정결핍이 있는 여자라고 판단하고, 반대로 아내가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내가 바랄 때는 아내를 냉정하고 둔한 여자라고 판단하게 해버리는 거죠. 이런 판단 속에서 나온 나의 가치관과 욕구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다 보면 상대방은 거부감을 가지고 방어와 저항을 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하고 부탁하는 어조로 말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듣기에는 너가 하는 행동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나의 불만에 동의하고 나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은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을 가지고 나온 행동일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닌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나의 욕구와 가치관을 따라준다고 해도 나중에는 점점 나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치 판단과 도덕주의적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이란 정직, 자유, 평화와 같이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판단을 뜻하며, 가치 판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구를 충족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나의 가치 판단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도덕주의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을 잘 정돈하고 깨끗하게 치워야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의해 내가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지만 퇴근해서도 열심히 정리하고 쉬는 날에도 깨끗이 치우고 이제 이렇게 부지런히 정리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배우자는 집이 좀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아요. 집을 깨끗이 치워야 한다는 가치관이 크게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치워놓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계속 있으면서 어지르는 거죠. 그 어지른다는 표현도 나의 기준인 거겠죠. 배우자는 그냥 원래 자기가 하던 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막 이거를 아내가 싫으라고 막 어질러야지 이러고 어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나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어지르지 마, 집 좀 치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듣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잔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착한 남편이라면 이제 허허허 하면서 미안하다 치울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전혀 될 게 없겠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방어와 저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뭘 어지럽냐면서 네가 치우고 싶으면 네가 치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나오면 이제 부부싸움에 장대한 서막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내가 집을 깨끗하게 치워야 된다는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고, 내 가치 판단과 다른 행동을 한, 즉 어지르는 행동을 한 배우자, 남편을 도덕주의적 판단을 내린 거죠. 거기서 남편이 수긍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방어와 저항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남편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치우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내와 싸우기 싫어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마지못해 들어주는 경우가 계속 쌓이다 보면 나를 비난하는 아내와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겠죠. 어차피 대화를 해봤자 결국엔 내가 비난받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그 가치관에 따라 나는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도덕주의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나 아이에게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잘 수긍을 하고 나의 뜻대로 따라준다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혹시나 상대방이 방어나 저항을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싸울 일은 별로 없어지겠죠. 지금까지 왜 남편은 아내와 대화하는 것이 싫어할까에 대한 이유를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만.